편하게 하실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많이 질문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간결하게 하시는 게 대표님도 역으로 질문할 수 있거든요. 네. 짧게 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고민을 하다가 2분이라서 사실 굉장히 심플하게 준비를 했고요. 핵심만 전달해주고 싶어서 지금 보시는 게 사실 작년에 있었던 강원도의 기사 자료인데 저게 실제로 산골마을이 갇혀서 못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기사를 이제 취재를 하시다가 저 고립마을 된 주민분이 내려오셔서 이제 인터뷰를 했었던 내용들이었는데 실제로 저렇게 제설 장비가 없어서 저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데 제가 집중하고자 하는 곳이 저렇게 도심지가 아닌 저런 시골 마을에서의 실질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을 해결을 하고 싶다. 그럼 저런 곳이 얼마나 많냐?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행안부 자료인데요. 지금 현재 저렇게 89군데 지자체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 이게 제가 정말 재밌는 거를 발견했던 게 그 옆에 보시면은 한파 위험 지수가 진할수록 한파에 위험한 건데 보시면 인구 감소 지역하고 한파하고 거의 흡사한 양상을 보이죠. 그 얘기인즉슨 인구가 없고 인프라도 없는 곳일수록 눈에 대한 피해도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되었고 그런 산골 마을에서 저런 큰 제설 차량이 들어가면 작업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저는 그거를 저런 눈에 쌓여 있는 지붕들은 비닐하우스는 뭐 포크레인이 10대가 있어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냥 저렇게 사람이 치우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저 또한 굉장히 위험하죠. 저는 이걸 드론으로 해결하겠다는 건데 제가 말하는 드론은 촬영용처럼 손바닥 위에 있는 드론이 아니라 저렇게 사람이 매달린 저건 굉장히 위험한 행위이긴 합니다만 저 정도가 가능한 정도의 사이즈와 그 정도 무게를 들 수 있는 드론을 말하는 거고 저 드론 하부에 달리게 될 저 장비를 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부에 있는 드론은 사실 개발하기가 어려워요. 그 FC, 그 플라이 컨트롤러나 모터나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하기에는 시간이나 기술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표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해결 가능한 솔루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또 서로 이렇게 질의응답하면서 네. 나오니까 네. 하시죠. 네. 차 한잔 하실까요? 예. 강원도 뭐 산간 지역 이런데 좀 그 뭐죠?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오는 관광 지역이라든가 뭐 사찰이라든가 이런 쪽에 실제 투입되면 수요가 있겠네요. 네. 정확히 짚으셨네요. 그거 본 것마냥 피칭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거기가 접근성이 어려운 산간이나 사찰을 지금 타겟팅하고 있는 건데 잘하시네요. 역시. 실제로 저희가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강원도가 아니죠. 경기도 그 양주 쪽에 넘어서에 계시는 그 스님 한 분이 연락이 오셔서 우리 사찰은 겨울에 눈이 오면 답이 없다. 거기를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올 수도 없고 그걸 치울 사람도 없고 그 계단을 무슨 수로 눈이 오면 하느냐. 그래서 혹시 저거 만들면 우리 좀 해줄 수 있냐.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위해서라도 무료로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사찰처럼 이런 종교시설이나 문화재 같은 곳들에 그런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의 니즈도 충족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실제 요청 왔던 뭐 수요들이 좀 있으세요? 수요 검증되는 네. 게 많이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지난 겨울에 저희가 12월 달에 그 당진시에서 제설에 대한 시연을 했었어요, 드론으로. 그때 그게 기사 자료를 지자체 입장에서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그게 굉장히 많이 퍼날라지면서 정말 저 그때 한 달 내내 전화기 불날 정도로 회사로 전화가 많이 왔었는데 지자체들에서도 엄청 왔고요. 또 그때 특이했던 게 강원도에 있는 발전사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혹시 우리 태양광 패널에도 적용이 가능하느냐. 왜냐하면 이게 보통 광범위한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설이 실질적으로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발전사에 근무하는 공기업 직원이 가서 거기서 제설을 하냐? 그건 또 아니죠. 그럼 그에 대해서 또 용역을 쓰냐? 그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가능하냐. 근데 대신 우리는 저 발전 설비에 대해서 부식의 영향이 있으면 안 된다. 그 부분이 일반 제설제는 크니까 그게 가능하냐 해서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게 친환경 제설제 전용이고 그것 자체가 애초에 부식률이 기존에 비하면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낮습니다. 그걸 토대로 하려는 거고 그렇게 발전 구역처럼 이렇게 획일화되어 있는 곳은 드론으로 애초에 코딩을 따서 작업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사실. 친환경 제설제가 있고 드론이 있고 네. 두 개 다 있는 거네요. 그 친환경 제설제를 개발하는 회사랑 제가 지금 한 1년째 관계를 맺고 미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들과는 이미 얘기가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저희한테 맞는 커스터마이징을 좀 만들어주기로 했고요. 네, 우리 정순법. 네네. 오히려 저희한테 하고 싶은 질문을 사전에 주셨는데 뭐가 제일 궁금하십니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이 회사 자체가 제가 이제 피보팅을 통해서 지금 사업에 드론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사실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분명히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재무제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존까지의 레퍼런스도 그렇고 제가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은데 그리고 또 그 부분이 혹여나 진정성이 떨어져 보일 수 있거든요. 제3자인 처음에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럼 또 이 사업이 안 되면 피보팅을 또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혹시 그러면 피봇된 아이템으로 IR을 한번 진행해 보셨어요? 아니요 요번이 처음입니다 IR은. 네. 왜냐하면 이거는 직접 부딪혀 보라고 밖에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지금 임 대표님이 가지고 계신 그 기존의 성향과도 연결돼 있어 보이는데 되게 진중하고 준비를 많이 하시는 타입 같거든요. 네.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실제로 현장 가서 부딪혀 보면 이거는 어떤 투자자는 그거를 염두해 두겠지만요. 어떤 투자자는 why not? 예. 어떻게 보면 상대방 하우스의 성향에 따라서 그 결정되는 문제이지 이거를 보편적인 답변으로 보편적인 투자자들을 피봇을 싫어해 이렇게 결론 내리긴 좀 어렵다. 그러니 실제로 내가 투자자들 부딪혀보고 투자자들이 피보팅 아이템에 대해서 그렇게 썩 매력적으로 느껴하지 않는다면 굳이 거기 가가지고 비비면서 이런 비속어 써도 됩니까? 이렇게 비비면서 내 매력 어필을 하지 말고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 우리가 지금 초기 기업은 좀 지났는데 생각해보면 그 초기 아이템도 잘 완착됐고 지금 이 매력적인 아이템으로 무엇보다도 지금 시장이 폭발적으로 수요를 증명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계시니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고 매력을 느끼는 투자자들한테 접근했을 때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단 이건 잔소리예요. 잔소리도 하나 해드려야죠. 우리 지금 너무 늦었어요. 다른 게 늦은 게 아니고요. 사실상 동절기는 이미 다가오잖아요. 네. 사실 지금 IR을 돌았을 때는 내년도 사업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럼 올해를 놓친 거예요, 사실은. 원래 그러면 작년에 시장의 니즈를 확인했으면 올해 봄에 돌기 시작했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시장의 니즈를 확인했는데 왜 움직일 수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오히려 피보팅을 한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대표자의 판단 능력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대표자의 판단, 대표자의 사업에 대한 비속어 쓸게요 그냥. 대표자가 사업에 대한 냄새를 얼마나 잘 받는지도 되게 중요한데 만약 6개월의 텀을 놓쳤다면 우리 대표자가 센스가 좀 부족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인식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피봇을 하는 거는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피봇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창업자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연차에 대한 부담감도 있을 수 있어요. 실무적으로. 몇 년 차세요 지금? 7년입니다. 그럼 이제 투자 입장에 부담이 되거든요. 그럼 뭐 새로 법인을 만들든지 이런 실무적인 관점에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 피봇이 정말 저는 이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이긴 한데 근데 문제는 그 피봇의 배경과 동력이 뭐냐. 그러니까 왜 피봇을 했으며 피봇을 했을 때 지금 이만큼 사업을 이끌어 오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동력이 어디서 왔느냐. 이게 나의 힘이냐. 혹은 내가 무언가로부터 오는 외부의 어떤 다른 어떤 자원으로 인한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이제 진정성 여부를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봇을 자주 하는 것은 뭐 긍정적이다. 그러나 피봇을 이제 계속 이걸 이끌어가는 동력이 어디서 왔느냐. 나의 자원, 리소스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런 것들을 조금 저희는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 동력이 시장에서 왔으면 와인하십니다. 근데 뭐 내 주변에 누군가의 어떤 조력자로부터 왔다? 그럼 나의 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업가의 역량을 조금 보는 것들도 매우 중요한데 거기서 피봇을 하는 경우에는 그런 이슈들 좀 많이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이 적극적으로 나의 역량이 어디서 있었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이렇게 이만큼 준비했다. 어디서 왔다 이 역량은 이런 것들 많이 보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지 않으면은 나의 힘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니까. 말씀하시죠. 다 질문 더 하셔도 괜찮으신 거죠? 그러면 다행이네요. 질문해 주십시오.
저는 근데 말씀하신 내용 들으면서 사실 그에 대한 답변인데요. 그 리소스에 대한 출발이 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희가 좀 복잡한데 지금 이제 현재 회사의 대표자로 계시는 분은 제 아버지시고요. 제가 이제 그 밑에서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데 제가 중간에 합류를 했어요. 저는 원래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저는 대학교에서 전공을 하고 제가 공부했던 것은 항공이었고요. 그래서 전 원래 이제 학교에서 학생 파일럿으로 이제 비행기 조종을 했었던 사람이었고 그때 당시에는 사실 드론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과가 있긴 했어요. 있긴 했는데 뭐 이렇게 지금 모두가 드론 하면은 머릿속에 이미지가 떠오를 정도의 상황이 아니었어서 그리고 사실 그때는 비행기를 두고 그게 눈에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다가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합류를 아버지가 요청을 하셔서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판단을 하다가 드론이 그때 이제 막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인텔에서 이제 그 평창올림픽 이후에 막 흘러가면서 그래서 이제 한번 드론을 배워볼까 하고 저도 공부를 좀 해봤는데 제가 아는 거 반, 모르는 거 반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알고서는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제가 생각한 건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이런 정도로 시장이 크게 활성화되어 있는 줄 몰랐고 이 정도까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줄 몰랐는데 그러고서는 제가 그래서 드론 자격증을 따러 가서 그날 첫날 거기에서 그 교육원에서 강의해 준 내용을 듣고 그 둘째 날부터 아 이거 아예 해야겠구나 하고 그걸 같이 준비를 시작했어요. 둘째 날에. 그래서 저는 자격증을 따면서 드론 사업 준비를 같이 시작을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사실 회사에서도 만약에 재무제표만을 생각하면 돈을 벌었던 거를 재무제표를 좋게 만들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재무제표가 그리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번 돈을 여기다 계속 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이 염려됐던 부분이었지만 저는 이미 확신을 가지고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의 이 지금 무인기 시장, 드론 시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엔지니어 출신이 많아요. 장단점이 있는데요. 기술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본인들이 많이 역량을 펼치실 수 있지만 저는 유인기를 했던 사람으로서 보는 관점이 굉장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시각적인 차이나 이거는 가능한데 그리고 또 전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전 기술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회사에 대한 접근 방식의 차이 똑같은 개념으로 하고 계신 지금 굉장히 큰 회사를 이제 투자를 받아서 이제 IPO 단계에 계신 회사 제 학교 선배님이 계신데 그분도 똑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엔지니어 출신들이 많이 대표를 하고 계신데 자기도 엔지니어가 아니지만 사실 그게 꼭 정답은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오히려 얼마나 회사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그런 역량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얼마나 기술적으로 그거는 저도 똑같은 공감인 게 제가 서울대를 나오는 게 아니라 서울대생을 제가 데려다 써야죠. 그게 맞는 그 대표자의 마인드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렇게 그 피보팅에 대한 동력은 사실 오롯이 저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지금 한 1분 정도 남았으니까 두 분이 해주셨고 아니면 대표님 궁금한 거 얘기해. 대표자 매력도 굉장히 중요한데 매력이 굉장히 이렇게 맞아요. 네, 있으신 분이셔서 매력적이에요. 앞에 그런 또 유인기를 그 경험이 있으셨던 거 그런 것들 좀 스토리를 좀 갖고 가시는 것도 중요해. 저희는 사실 그 심의할 때 스토리를 좀 배제하고 좀 거품을 빼고 보려고 하는데 때로는 그런 매력 있는 분들은 그걸 더 적극적으로 권장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아까 굉장히 나는 엔지니어와 다른 각도의 어떤 관점을 갖고 있다. 그게 뭔가? 그 아젠다를 좀 잘 보여주면 좋겠어요. 내가 다른 각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구체화해서 보여주면 좋겠어요. 직접 질문하진 않으셨지만 투자자 사이의 밸류 협상이라든지 뭐 이런 뭐 테크니컬한 걸 질문해 주셨는데 이거는 회사 주식은 상장 주식이 아닌 한 시장에 공개되어 있는 가격으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네. 사고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협상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사실 되게 중요해요. 네, 창업자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투자자들한테 어떻게 사용될지는 이제 바둑 수 놓듯이 고민을 좀 하면서 하나 둘씩 놓으셔야 됩니다. 네, 아유 시간이 다 돼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토리텔링 위주로 화려한 말 챙겨주시고요. 예. 자기 매력을 잘 살려라. 제가 전달드릴게요. 예, 인상적이었습니다.